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80을 넘긴 어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던 과일이 내 몸을 망가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과일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이건 몸에 좋겠지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긴 이후 우리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몸이 아닙니다. 똑같은 과일이 더 이상 보약이 아닌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 합니다. 노화와 함께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되는 장기 중 하나가 바로 콩팥, 즉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신장의 정수 기능이 매년 1%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아무런 신호 없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간은 아프면 통증을 보내고 위장은 탈이 나면 속이 쓰립니다. 그러나 신장은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종이 생기고 소변에 거품이 일고 병원에서 이제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매일 먹는 작은 음식 하나가 신장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파괴하기도 합니다. 특히 과일은 대부분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칼륨과 당분이 높은 과일이 많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박성훈님, 70세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움이 찾아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고칼륨 혈증, 심장이 택기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소변으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칼륨은 몸속에 쌓여 심장으로 향하게 되고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젊은 시절엔 아무 문제가 없던 바나나 한 개가 60세 이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몸에 좋다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이에 맞는 식생활, 특히 신장을 지키는 음식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지금부터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과일과 반대로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는 4가지 과일을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늘 조용히 일해온 콩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떤 과일이 우리의 콩팥을 힘들게 만드는지 하나씩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지고 건강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과일은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즐겨 드시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하고 포만감이 있어 오랫동안 건강 과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젊을 때는 이 칼륨이 근육과 신경 기능을 돕는 좋은 영양소였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나이에서는 오히려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 됩니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심한 경우 돌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매일 아침 바나나를 건강식이라고 드십니다. 실제로 박성훈님처럼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당분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데 이때 바나나 같은 고당 과일은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듭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셨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이 끈적해지고 그 피가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막아 또 한 번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바나나는 칼륨과 당분이라는 2가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과일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씨가 없어 먹기 편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라면 꼭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포도는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포도에 들어있는 당분은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어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이 쉽게 지치기 때문에 포도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당뇨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들기 쉽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결석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콩팥이나 요관에 단단히 남아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큰 알 크기의 샤인머스켓이나 거봉처럼 당도가 높은 포도는 위험성이 더 큽니다. 여기에 더해 포도는 혈액의 흐름에도 영향을 줘 혈액순환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약물과 포도의 성분이 겹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온 과일들이 60세 이후에는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단계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안전하고 오히려 콩팥을 살리는 과일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나와 포도 같은 흔한 과일도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콩팥을 은밀히 망가뜨리는 과일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과일도 60세 이후에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위험 요소를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과일 중에서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좋아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한여름 갈증 해소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망고는 콩팥 건강을 생각한다면 절대 피해야 할 과일입니다. 첫째, 망고는 당분 함량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망고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은 무려 45g, 이는 탄산음료 한 캔보다도 많습니다. 당분이 많은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60세 이후에는 망고 하나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혈당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미세혈관이 모여있는 콩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둘째, 망고에는 유르시올이라는 독성 물질이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져 작은 양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생깁니다. 실제로 망고를 드신 후 입 주변이 붓거나 가려움증, 발진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망고의 섬유질은 소화가 어렵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드는데 망고를 공복에 드시면 위산 과다 분비를 자극하고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맛의 소가 건강을 위협받는 셈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감은 가을철 대표 과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지만 사실 60세 이후에는 위장과 콩팥에 매우 해로운 과일입니다. 그 이유는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떫은 맛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위산이 적은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장 내에서 단단한 덩어리인 위석의식을 형성합니다. 이 위석은 소화되지 않은 채 위 속에 남아 극심한 복통, 소화불량,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장폐색으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감을 공복에 드시거나 단백질과 함께 먹을 경우 위석이 더 잘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감은 당분도 높습니다. 단감 하나에 약 25g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어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곶감은 더 심각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탄닌이 더욱 농축되어 있어 생감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특히 곶감 하나는 생감 2개 이상의 당부와 3배 이상의 탄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을 자주 드시면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탄닌 성분이 장의 연동 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미 장 기능이 느려진 60세 이상에서는
만성 변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우리 곁에 친숙했던 과일들이 나이가 들면 신장을 조용히 위협하는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망가진 콩팥을 도와주는 과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과일,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이 얼마나 우리 콩팥에 부담을 주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연은 우리 몸을 해치는 것만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콩팥을 다시 살려내고 회복을 돕는 기적 같은 과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콩팥을 보호하고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4가지 보석 같은 과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수준을 넘어서 콩팥 기능을 되살리고 독소를 제거하며 몸 전체의 흐름을 바꿔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이 내린 보라색 선물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 과일입니다. 이 작은 열매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해 콩팥세포를 공격하는 염증과 산화를 막아줍니다. 마치 녹슨 배관을 깨끗하게 닦아내듯 손상된 신장의 미세 혈관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당분 함량도 매우 낮습니다. 100g당 10긴 내외의 당분만 들어있어 혈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장은 혈관의 집합체라 할 정도로 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계속되면 콩팥 내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블루베리는 이런 악순환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생 블루베리 기준으로 종이컵 1컵, 약 50알 정도입니다.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영양소는 생과와 거의 차이가 없고 보관도 편리합니다.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간식처럼 꾸준히 드시면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추천 과일은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1개면 병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특히 콩팥 건강과 관련해서 사과는 매우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콩팥이 해야 할 해독 기능을 사과가 도와주는 셈입니다. 콩팥이 지쳐 있을 때 사과는 곁에서 그 짐을 덜어주는 조용한 조력자가 됩니다. 게다가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천연 항염증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 세포 내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이 단단하게 굳는 섬유화를 막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의 영양소는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껍질을 깎아내고 흰 속살만 드시는 것은 사과의 절반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 그것이 콩팥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음에는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3번째 기적의 과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블루베리와 사과처럼 작고 소박한 과일 하나가 콩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새삼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2가지 과일은 우리 몸의 혈관과 신장을 동시에 깨끗하게 해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3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생소하게 여기거나 느끼하고 칼로리가 높다고 꺼리시곤 합니다. 혹은 과일이 아니라 지방 덩어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의 보고입니다.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은 몸에 해로운 기름때를 녹여주고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혈관이 모여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져야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지고 기능도 되살아납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백기당 당분이 겨우 1지도 되지 않아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한 과일입니다. 게다가 아보카도에 포함된 적정량의 칼륨은 오히려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미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드시기 전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밥에 비벼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거나 구워서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하루 반 개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색이 맑아지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익을수록 영양이 강해지는 아주 특별한 과일입니다. 실제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진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유익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막는 항산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콩팥세포는 활성산소에 매우 민감한데 라이코펜은 이 손상을 줄이고 콩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토마토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 드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사실입니다.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최대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시면 최고의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설탕을 넣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설탕은 토마토 속 비타민 B를 파괴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 토마토의 좋은 성분을 무력화시킵니다. 오직 토마토 본연의 맛을 즐기시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위한 바른 선택입니다. 이렇게 4가지 과일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는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자 병원 약보다 더 확실한 콩팥의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정말 현실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실제 이 과일들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이 4가지 과일이 과연 정말로 망가진 콩팥을 되살릴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일 몇 개 바꾼다고 병이 나아질까라는 생각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전해드릴 실제 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 의심을 희망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지영님, 72세, 오랜 시간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만성 콩팥병 3기, 의사는 수치가 조금만 더 나빠지면 투석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지영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소변에는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노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저희 영상을 우연히 보시게 되었고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며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포도, 감, 망고를 전부 버리고 매일 아침 식탁에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엔 껍질째 씻은 사과 반 개, 저녁에는 아보카도 반 개를 반찬 삼아 드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단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는 심정으로 조용히 꾸준히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 병원을 다시 찾으셨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험 수치였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뚜렷하게 낮아지고 소변 내 단백뇨가 사라졌습니다. 붓기도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고 활력을 되찾은 그는 지금 매일 아침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최지영님은 저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전 진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젠 제 몸이 제 편이 돼주는 느낌이에요. 이것은 절대 우연도 기적도 아닙니다. 독소를 줄이고 회복을 돕는 영양을 채워 넣었을 뿐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좋은 과일들도 주의해서 드셔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지영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과일 몇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다는 사실. 처음엔 믿기 어렵지만 이건 수많은 환자들이 경험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기적의 과일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를 드실 때는 반드시 생과일 형태로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즙이나 주스로 만들면 당분과 칼륨이 농축돼 콩팥에 급격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과일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과유불급,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 한 줌 혹은 반 개에서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해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조심해야 할 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이 과일들은 높은 칼륨, 당분, 옥살산, 탄닌 등의 성분 때문에 혈당 상승, 심장 부정맥, 신장결석, 위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망가진 콩팥을 회복시키고 혈관을 정화하는 과일은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입니다. 이 과일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당분이 낮으며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고 회복을 돕는 영양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 위험한 과일은 치우고 기적의 과일로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다리 힘을, 피부색을, 소변의 맑기를 바꾸고 무엇보다 노후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떠오르는 소중한 분이 계시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꼭 공유해주세요. 단 한 사람의 건강이 지켜진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보며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콩팥, 건강한 삶. 그 길에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